예, 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가단 2회차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험제도하고요,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육제도, 우리 기본서로 따지면 제2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고요. 시험제도에서 보통 한 문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문제, 교육제도에서 한 문제, 각각 합이 세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자, 1번은 이제 시험 제도이네요. 그렇죠? 시험 제도. 자, 시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 시행 기간,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어딘가에다가 위탁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응시 자격,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2명 빼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고 그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평생 관리를 한다는 거. 요 세 가지 내용이 됩니다. 또 제재와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양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칭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첨부하시면 핵심 내용은 다 마스터가 되게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시험은 시도의사. 그래서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시험 못 보는 사람이죠. 시험 보시다가 부정행위 합니다.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고요. 그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간은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7년간, 이게 틀렸네요.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3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다. 자,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지요. 부정행위 5년, 또 한 명이 자격 취소 3년. 2명 빼고는 다 시험 보니까요. 남녀, 노소, 연령, 국적 제한 없이 다 시험을 본단 말이죠. 미성년자도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4번은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년간은 시험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5번.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요. 그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평생 관리 차원에서 재발급도 해주고 자격증 취소하기도 하고 자격 정지할 수도 있겠고 취소하고 자격증 반납도 누가 받는다? 교부하고 취소한 시도지사가 반납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들 뭐 아주 기본적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시험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번을 X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인데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시험에 다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렇죠. 한 번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다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고를 2번 해주죠. 올해 시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 봅니다. 2번 봅니다. 이제 계략적인 공고를 2월 28일까지 계략적 공고를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구체적 공고를 시험 시행하기 90일 전까지 구체적 공고를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공고를 2번 하는 이유가 매년 뭐 한 번씩 꼭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세 번 여러 번 볼 수도 있으니까 공고를 2번 하는 거죠. 자, 2번 원서비가 비싸요. 28,000원 비싸요. 그래서 접수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취소시키면 그 돈은 돌려받게 되죠.
접수기간 중에 취소시켰다면 100% 돌려받고 접수기간이 끝이 나고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60%까지 돌려받지요. 시험 시행하기 10일 전까지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50%까지 돌려받는데 요거의 시험에 한번 요거의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접수 마감되고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안 볼래요 하고 취소하면 7에서 10% 떼어 먹히고 60% 돌려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거든요. 시험 시행하기 10일 전까지 나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50% 반가이를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 기간은 돌려줘야 된다는 것인데 시험 시행하기 10일 전까지 요 자리에 시험 시행하기 7일 전까지 하게 되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니까 10일 전까지 안 본다면 50% 돌려받는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맞는 거지요, 그죠? 준자가 재교부하고 준자가 취소하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재교부 신청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다시 주세요.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5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X죠.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원칙은 누가 시험을 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도 직접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사전에 거쳐야 되고요. 또 국토부 장관 등이 시험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거.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자, 그래서 2번은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실게요. 자격 및 자격증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미국 국적 가진 자는 공인중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사람.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 무효 처분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명 아니면 다 시험 보는 거니까 외국인들도 시험 볼 수 있을 것이고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도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3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 발표 나고 2개월 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나가 기재하고 자격증 교부한다. X죠? 1개월이죠. 1개월.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어쨌건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요. 어떻게 교부하셔야 되죠? 자격증은 쭉 줘버려야 되니까 쭉. 한 달 내에 쭉 주는 거죠. 포상금. 중개사법의 포상금도 중개사법에서는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 몇 개월 내에 포상금 지급합니까? 1개월 내에 지급하지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돈은 쭉 줘버려야 되고 자격증도 1개월 내에 쭉 줘버려야 되는데 2개월 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했으니까 3번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자격증 양도되어 빌려주면 안 되죠. 그죠?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유무상을 불문하고 양도되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 맞는 말 기출지문. 자, 자격증 양도되어는 어떻게 처벌됩니까? 뭐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증 빌려주면 어떻게 되지요? 자격이 취소가 되고 1대1로 빌려주고 받은 자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겠다.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얘기는 자격증을 뭐 했다? 양도되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려준 거니까 어떻게 된다? 자격이 취소되고요. 형벌은 1년 1점 가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해야 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뭐 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번 문제 가실게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뭐 1번 지문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시험에 늘 언제나 뭐 출제되는 에고라는 내용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요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시험 보셔서요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자격증을 받았어요. 이 자격증은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자격증이니까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강원도로 갔던 거래요. 강원도 태백시청 앞에다가 펜션단지 위주로 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가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강원도에 있더래요. 자격증은 서울시장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달랐을 때에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관할 강원도지사가 행한다. OX, X. 자,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준자가 취소하고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준자가 재발급도 해주고, 재교부, 준자가 취소도 하고, 준자가 정지할 수도 있고, 준자가 취소하고 뺏어도 가고, 7일 내에 반납을 해주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교부하고 취소한 자가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거예요. 사무소 관할 현지에서는 단속만 합니다. 현지에서 자격증 뭐 양도되어 했느냐 단속하고 재판에 해당되는 청문까지 하고요. 그 결과를 교부한 시도사에게 통보를 하는 거지요. 결국은 준자가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 준자가 자격 취소 처분한다는 거. 1번은 그래서 사무소 관할에서 한다 했으니까 X. 또 2번. 자격증 교부대장.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교부대장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자격증 고유 남발이 있거든요. 장부 다 기록을 하고 교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준 자격증인지를 기록을 해 두어야지 재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준 것인지 확인하고 재발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기식으로 수기, 손으로 다 기재했던 장부인데 지금은 다 전자 프로그램에다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지요.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서 대장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장이다? 전자대장인 겁니다. 전자대장. 그래서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에서는 어머나 아니 된다. 아니 된다가 아니 돼 옵니다. 작성 관리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아니 된다가 아니 됩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증을 하여금 자기 명의로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 자격증 양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 판례인데요. X예요, X. 자기 명의로 자기가 몇 건을 했다. 이거는 잘한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앞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그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한테 내가 자격증을 양도되어 빌려줄 테니까 내 명의로 네가 계약서를 쓰세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격자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양도되어 빌려주면서 네가 일을 해라 라고 했다 하게 되면요. 얘는 얘가 일할 거다라고 알면서 빌려준 거고 얘는 빌려서 일을 하지요. 그럼 뭐가 된다? 양도대여가 되는 겁니다. 명의자가 스스로 몇 건 했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양도대여로 처벌됩니까? 여기에서 처벌되는 겁니다. 예. 자격자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양도대여가 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3번도 X. 자, 그럼 1, 2, 3번은 일단 다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뒤에 있겠는데요. 4번 보실까요?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에 해당되는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유사 명칭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5글자를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닌 자가 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의 벌금이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5글자는 쓰지 않아도 대표라는 2글자를 쓰게 되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부동산유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해버리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라는 말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판례죠, 판례. 자격증 없는 자가 유사 명칭을 썼다 해서 이것은 처벌되는 겁니다. 1년 1천으로 해당되고 처벌됩니다. 4번이 맞는 말이죠. 정답 4번. 자, 5번 시험 문제. 자격증 양도대하면 자격 주되고 또한 형벌은 1년 1천이지요. 3년 3천이 아니고 1년 1천으로 처벌되겠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했을 겁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옳은 걸 찾아라. 1, 2, 3번 다 틀렸고 시험에 늘상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고 5번은 그냥 나오는 것이고 시험에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뭐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와 관련되는 기본 정책을 그렇죠? 심의, 토론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자,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다 해놓고 지금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 자, 기본 정책 4가지 기본 정책이 있죠.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자를 어떻게 잘 보육시킬까? 그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요. 정책심의위원회. 이 구성은요,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요. 국토부 차관. 그 다음에 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은 훌륭하신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훌륭하신 분,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공인행위사 등등등, 추천받은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고 차관 포함해서 전체가 몇 명으로 구성된다?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겠지요. 7, 11 편의점에서 다 모여서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인데 뭐 한 문제는 나올 거다 그 말이죠.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5, 한 명을 포함해서 7, 10 이거 틀렸네요. 그죠? 7, 11, 7명 이상 11명이죠. 10명이 아니라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2번 X. 자, 3번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될 것이고요. 자, 4번 여기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해당되는 관청은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기속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 의결한 거예요. 예컨대 올해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자. 아니면 올해는 시험을 2번을 시행하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지 말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때 시도의사는 해당되는 관계관청이니까 이에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다시 가시면 4번은요, 따라야 한다. 자, 5번 질문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하는 위원들하고, 그죠? 안건 올린 당사자가 서로 연대가 되어 있어요. 공정한 의결이 안 돼요 하게 되면 당의 위원은 그 안건에서 뭐가 된다? 제척되어 버려요. 제척 사유가 4가지. 당친연대, 당친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되어 있어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본인이 올린 안건은 본인이 의결을 못하죠. 서로 친족 관계일 때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조사 등을 이미 본인이 했었을 때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정 의결이 안 돼요. 그때는 당의 안건의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됩니다.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관계일 때 그때도 제척된다는 거. 마치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재판을 하지 못하듯이 제척 사유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아빠고 피고인이 아들이다. 공정재판이 안 돼요. 그때 제척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마찬가지로 공정의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당의 위원은 안건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된다. 맞는 말. 그래서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7, 11 편의점.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을 모두 걸으세요. 기억.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는 말이고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인데 차관님이 미리 지명을 해요. 내가 혹시라도 어떤 일이 발생되어서 위원장 역할을 못한다 하게 되면 네가 당신이 나의 역할을 대리 대행을 하세요 하고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미지직위원, 미더덕위원 아닙니다. 미지직위원,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요. 미지직위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회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훌륭하신 분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사를 고1 때 다 끝내신 분 인생이 확 변해붙소 추천 받은 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나중에 반복해서 이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국토부 4급 국사죠, 국사. 히스토리. 국사를, 그죠? 고1 때 다 끝내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고2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국토부 4급 이상, 고2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국사 고1 훌륭하신 분, 위원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심의위원회는 제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요.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시험 나왔던 거. 제적위원이 아니라 그 회의장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제적위원 과반수 하면 X가 되죠? 자, 이래.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정책 4가지 심의 의견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 자격 취득, 보수 병에 관한 사항, 중기업의 육세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손해배상 중개사고 났을 때 돈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금 올리자, 자격 취득 올해 2번 시험 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자, 보수 변경 복비 올려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자, 중개업 육성하는 사항, 중개업을 잘 육성시켜서 돈 많이 벌게 해주자. 다 기본적으로 돈 문제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시험이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자 보육 정책을 외우셔야 됩니다. 보수 변경을 심의할 수 없다. X 심의할 수 있다. 심의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디귿하고 리얼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맞추셨다면 공부를 열심히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브라보요. 이거 맞추시면.
자, 7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정책 4가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민망해라. 노골적으로 물어봤네. 예, 그렇죠. 기본 정책,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 책임 돈 문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돈 문제, 보수 변경 돈 문제, 육성에 관한 사항, 손자 보육 정책. 자, 이거 주택임대차 소액보증은 범위와 기준. 요것은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서울에서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보증금에 들어가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자 보육 정책 4가지. 자, 넘어갑니다. 8번 문제, 교육이에요, 교육. 자, 교육은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있더라. 자, 보조직, 중개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 보조직에 종사할 때 직무교육 받으시고 보조원 되시고, 보조원 이외자, 계공님, 소공님, 법인의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으시고 2년마다 받아야 될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이 무슨 교육? 연수교육.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 임의적 교육 하나 있지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교육은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교육 담당 시도지사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만 간단한 교육, 직무교육은 등록 관청도 할 수 있고 사고 예방교육은 개나 소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봅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맞는 거지요. 1번, 2번, 실무교육 받은 계공 및 소공인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받을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연수교육이야. 2년마다 받는 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3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실무교육 시간 전문교육이죠. 계공이나 소공이나 임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전문교육. 이빨이 세리하도록 이빨을 꽉 깨물고 받습니다. 실무교육은 이빨 시간 이상 32시간이야. 이빨이 세리하도록 꽉 깨물고 받지요. 4번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는 보조직 직무교육 받는데요. 그죠? 직무교육을 보조원 고용신고하기 1년 이내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받고 나서 보조원이 됐는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둬버렸어. 그만두고요. 다시 일하러 들어올 때 1년 내에 다시 들어올 때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되는 1년 내에 다시 고용 신고될 때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자, 5번요.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다. 보조직, 보조원을 위한 교육이 직무교육인데 보조원님은 계약서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지요. 그럼 보조원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커피 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직업 윤리, 커피 탈 때 약 타지 마라. 커피를 탈 때 침 뱉지 마라. 이런 거요. 그래서 직업 윤리를 교육에 주된 내용을 합니다. 5번에 직무교육인데 보조원님이 계약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전문 법률 지시 중개 안 합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경영 실무 다 필요 없어요. 직업 윤리 등을 교육에 주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5번은 전문적인 법률 지시, 부동산 중개도 하고 경영도 하는 사장님, 직업윤리 이것은 교육의 내용이 어떤 교육의 내용입니까? 그렇죠. 실무 교육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직무교육 하면 안 되는 거죠. 5번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실무교육 틀린 것을 찾으세요. 실무교육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 자, 2번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치 받지 않으면 교육받으러
오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자, 3번. 법인이 사무소 개설할 때 경영진들이죠. 그죠? 주식회사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한다면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경영진을 뭐라고 한다? 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상법에 쓰는 용어인데요. 상법상의 임원이든 사원이든 다 뭐다? 그 회사의 경영진을 얘기합니다. 자, 경영진이 되려면 무슨 교육을 우리 쪽에서는 받으셔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전원이 다 받으셔야 돼요. 경영진들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실무 교육은 다 받는 겁니다. 그래요. 자, 3번 질문. 이쪽 경영진은 전원이 실무 교육 받아야 하는데 이쪽 경영진은 실무 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X. 이게 기출 지문이죠. 시험에 나왔던 지문요. 이쪽 경영진이든 저쪽 경영진이든 실무 교육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X. 자, 4번. 등록 관청은요, 간단한 바리스타 교육, 보조직 직무 교육 할 수도 있고,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사고 예방 교육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 O 맞는 말. 5번. 폐업을 하고요. 1년 이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올 때는 교육이 면제가 되는데 1년이 지난 경과된 후에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지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폐업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내에 다시 등록할 때는 실무 교육이 면제가 되고 폐업하고 1년이 지나버렸다 했으니까 폐업하고 2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받으셔야지 등록을 할 수 있다. 오,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X가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10번 문제. 교육, 틀린 것을 찾으세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면 예방 교육하기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교육받으러 오세요. 교육할 거예요 하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죠? 통지하거나 일괄 공고하거나 사고 예방 교육이니까 일방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자,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요. 바리스타 교육. 바리스타 네 글자 줄이면 바리스 서너 시간입니다. 3번의 연수교육 시간은 이빨의 숫자, 실무교육 시간은 이빨이 세리하도록 받는 것이고 이빨의 숫자는 윗이빨이 12개이고 아랫이빨이 16개, 2개 더하면 이빨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맞는데요? 맞습니다. 샵은 시도의사가 연수교육 하려는 경우 실무 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맞겠죠? 자,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 받으실 분들이 실무교육 받고 지금요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공, 소공,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란 말이에요. 일을 얼마나 바쁘게 할까요?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받은 지 2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지요. 그래서요,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데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주는 거죠.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는 겁니다. 직접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시도지사가 양쪽 길을 붙잡고 투투 귀에다 대고 교육 받으러 오세요. 예비군 훈련 나가세요. 연수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또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 투투 이제 기억에 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에 남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지점장이 되고자 할 때 전문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오, 자, 예방 교육은 며칠 전까지 일방 되겠어요? 7일이 웬 말입니까? 1번 X.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평가단 2회차 문제를 보셨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반복되고 진도는 나갈 건데요. 이걸 잘 반복해서 모아두시고 나중에는 연말이 아니죠. 월말이 되면 이거 한 방에 쫙 이렇게 정감을 훑어보시면 핵심 문제, 좋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모의고사든 실전 시험 보시면 언제라도 점수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